봄이었어요.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던 날, 정옥 씨는 신발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녀딸 운동회에 가려고 운동화 끈을 묶으려던 참이었어요. 허리를 굽혀 오른발 끈을 잡아당기는데 발이 이상했어요. 아프다기보다는 뭔가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발바닥이 분명히 내 발인데 내 것 같지 않은 그 묘한 감각.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왼쪽 종아리가 묵직해지면서 발이 저리던 날도 있었고, 화장실 문턱에서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던 밤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정옥 씨는 같은 말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한번 삼키고 나면 걱정이 좀 가라앉았거든요. 그런데 정옥 씨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발의 이상 감각이 몇 달 뒤 뇌혈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요. 많은 분들이 다리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혈관이 먼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옥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손녀딸한테 할머니는 아직 튼튼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 말을 스스로도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날 운동장에서 정옥 씨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손녀를 바라봤어요. 반환점을 돌아 달려오는 손녀를 눈으로 쫓으면서 몇 번인가 발끝을 살짝 오므렸다 폈습니다. 운동화 안에서 발바닥 감각이 어째 조금 둔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손녀가 결승선을 넘으면서 두 팔을 번쩍 들고 할머니 쪽을 바라보는 순간 그 생각은 금방 뒤로 밀려났습니다. 정옥 씨는 박수를 치면서 일어섰고 발의 이야기는 다시 그렇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몸은 잊지 않았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옥 씨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운동화 끝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발이 조금 먹먹한 것 같기도 했지만 손녀가 두 팔을 번쩍 들고 달려오던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버스가 정류장마다 멈추는 동안 정옥 씨는 발끝을 살짝 구부려도 보고 바닥을 꾹 눌러도 봤어요. 감각이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을 때쯤엔 그 이상한 감각이 어느새 흐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또 지나간 거예요. 몸이 보낸 말을 생활이 조용히 덮어버린 거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옥 씨의 발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몸이 뇌경색 전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함께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요. 예전에는 안쪽 골목까지 한 바퀴 돌아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중간에 한번 서게 됩니다. 종아리가 묵직해지고 발바닥 감각이 좀 둔해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생선 가게 앞 좌판을 지나다가 잠깐 멈추는 거예요. 서 있으면 금방 풀리니까 다시 걷다가 또 서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그 감각이 어느새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나갈 때까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고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난 적도 있으실 거예요. 불을 켜기 전에 첫 발을 바닥에 디디는 그 순간 발바닥 감각이 좀 이상한 날이 있어요. 둔하다기보다는 발이 바닥에 제대로 닿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잠깐 벽을 짚고 서 있다가 다시 걷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잊어버려요. 낮 동안은 멀쩡하니까 그냥 잠결에 그랬나 보다로 넘기는 거죠. 잠들기 전에 이불 속에서 발을 모아보면 오른발보다 왼발이 조금 차갑습니다. 분명히 같은 이불 속인데 온도가 달라요. 이상하다 싶다가도 누워있으면 피가 잘 안 도는 거겠지 하고 생각을 돌려버리는, 이런 신호들을 누군가한테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분이나 배우자분께요. 자식이 바쁜 거 알면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화면만 잠시 바라보다가 그냥 내려놓는 그 잠깐의 정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요. 그렇게 혼자 사귄 감각들이 사실은 몸이 가장 솔직하게 내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이 조금 차갑고 발바닥이 둔하고 종아리가 걷다 보면 당겨오는 것. 이게 왜 생기는지를 알면 그 신호를 더 이상 혼자 사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같이 보실게요.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수도관은 안이 매끄럽고 물이 쭉 흐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쓰다 보면 녹이 슬고 관 안쪽에 물때가 끼고 통로가 좁아져요. 물은 나오지만 수압이 떨어집니다. 혈관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동맥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 찌꺼기, 염증 세포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관 안에 때가 끼는 거예요.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변화가 제일 먼저, 제일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심장이나 뇌가 아닙니다. 바로 다리예요. 심장에서 가장 멀고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혈관이 구불구불 꺾이는 부위가 많아서 찌꺼기가 쌓이기 쉬운 조건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냐면요. 조금 걷다가 종아리나 허벅지가 당겨서 쉬어야 하는 것, 특히 쉬면 풀렸다가 다시 걸으면 또 당기는 패턴, 발이 항상 한쪽만 유독 차가운 것, 발이나 종아리에 상처가 생겼을 때 평소보다 아무는데 오래 걸리는 것, 이런 신호들이 누적된다면 혈관 쪽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몸의 요청이에요. 이것들이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점이 핵심입니다. 다리 혈관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같은 과정이 뇌혈관에서도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 전체가 하나의 혈관 시스템으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2013년 미국 심장학회 저널 서큘레이션에 발표된 연구에서 다리 혈관이 좁아진 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다리에서 일어나는 일과 뇌혈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였던 거예요.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겼을 뿐이죠. 잠깐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몸은 원래 조용합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대신 아주 오래 작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발이 차갑고 종아리가 당기고 평소보다 자주 쉬게 되는 식으로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온 탓에 어느 순간부터는 신호가 와도 그냥 넘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게 일상이 되어버리면 몸의 언어를 알아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몸 어딘가가 조금 말을 걸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말을 오늘 조금 더 오래 들어주셔도 좋겠어요. 지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있을 때 혈관 변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 약은 수치를 낮추는 것 이상이에요. 혈관을 지키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 맥락을 알면 약을 빠뜨리지 않는 이유가 조금 달라집니다. 잠깐 멈추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평생 몸을 돌보며 살아왔는데 정작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제일 늦게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신호를 듣는 게 오히려 가장 단단한 거예요. 정옥 씨를 잠깐 떠올려 볼게요. 발바닥이 내 것 같지 않던 그 감각, 종아리가 저리던 그 밤들. 정옥 씨는 나이 탓으로 돌렸지만 몸은 그때 이미 말하고 있었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뇌경색이 실제로 오기 직전에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뇌경색 전에 잠깐의 경고가 먼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스스로 뚫리는 상태인데 증상이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잠깐 이상했는데 지금은 괜찮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국내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일시적 경고,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증상을 알아두셔야 해요. 이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감각이 다르다면, 팔을 양쪽 다 들어 올렸을 때 한쪽이 저절로 내려온다면,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안 나온다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119입니다. 잠깐이라도 나타났다가 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진 게 회복된 게 아니라 경고가 지나간 것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뇌경색 치료에는 시간이 전부입니다. 증상 발생 후 4시간 반이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치료의 문이 열립니다. 곧 나아지겠지. 자식들한테 민폐일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는 순간입니다. 내 다리가 요즘 뭔가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이유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나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라든가 부모님 생각이 났다는 말도 좋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눌 때 이 시간이 더 살아있어지거든요. 주변에 다리가 자주 저리다고 하시는 어른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시겠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정옥 씨는 5월의 어느 저녁 식탁에서 일어서다가 잠깐 멈췄어요. 왼쪽 손에 갑자기 힘이 빠졌거든요. 그릇을 들고 일어서는 순간이었는데 손가락이 그릇을 그냥 놓아버렸어요. 싶었는데 30초쯤 지났을까 손에 다시 힘이 들어왔어요. 정옥 씨는 그 자리에 그냥 다시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녁을 다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아들한테 전화하려다가 밤 9시에 전화해서 손에 잠깐 힘이 빠졌다고 하면 야근 중인 아들이 걱정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 씨는 평소보다 늦게 불을 껐어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왼손을 쥐었다 펴보게 됐거든요. 물컵을 들어보기도 하고 손가락 끝을 한쪽씩 눌러보기도 했어요. 힘이 다시 들어오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아까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지던 감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싶다가도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 떠는 것 같고, 이러다 멀쩡하면 민망하고, 제일 걱정될 때 제일 망설여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결국 불을 끄고 누웠는데 오래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됐을 때 손은 멀쩡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정옥 씨한테는 한 가지 오래된 습관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작은 공책에 날씨를 적는 것이었어요. 날씨만이 아니라 그날 몸 상태를 짧게 옆에 써두는 거였어요. 젊을 때 몸이 안 좋았던 시절에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려고 시작한 습관인데 몸이 좋아진 뒤에도 그냥 계속 이어온 거였어요. 공책은 오래돼서 모서리가 조금 헤어져 있었어요. 비 오는 날에는 무릎이 시큰했다고 적혀 있었고, 몸이 괜찮은 날에는 오늘은 덜 피곤했다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잘 잤다는 날도 있고, 이유 없이 기분이 좀 가라앉았다는 날도 있었어요. 누구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몸을 잊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조용히 이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공책을 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5월 12일 맑음. 저녁에 왼손님 갑자기 빠졌다 돌아옴. 30초쯤. 그릇 떨어뜨릴 뻔. 다음 날 아침 딸아이가 놀러 왔어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딸이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요즘 날씨 어떤지 보려고요. 그러다가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말 안 했어요? 별거 아니야. 금방 돌아왔잖아. 딸은 잠깐 정옥 씨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지금 신경과 예약할게요. 정옥 씨가 그날 공책에 적지 않았다면 딸은 그 이야기를 영영 몰랐을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 쪽에 좁아진 부분이 발견됐어요. 다리 혈관도 함께 확인했더니 말초동맥에도 같은 소견이 있었습니다. 다리에서도 경동맥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손에서 힘이 빠진 건 일시적인 뇌혈관 경고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옥 씨는 지금 약을 드시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어요. 처음엔 하루 20분 산책이 숨이 가팠는데 지금은 동네 한 바퀴를 쉬지 않고 도실 수 있게 됐어요. 아직도 아들한테는 전화를 망설이고 딸한테도 걱정시키기 싫다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공책을 쓸 때 몸 상태를 예전보다 조금 더 자세히 적게 됐다고 해요. 발이 조금 저렸다. 어젯밤 왼발이 차가웠다. 그냥 흘려보냈을 감각들을 이제는 잠깐 멈추고 바라보게 됐다고요. 버리지 않고 남기게 됐다고요. 억지로 바꾸려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던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제때 신호를 잡아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처럼 보이지만 몸은 그 전에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다리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이불 속에서 두 발을 나란히 모아보세요. 그리고 30초만 가만히 느껴보세요. 두 발의 온도가 비슷한지, 한쪽이 더 차가운지, 발바닥 감각이 양쪽 고른지, 한쪽이 조금 둔한지. 검사가 아니에요. 오늘 처음으로 내 몸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에요. 차이가 느껴진다면 적어두세요. 꼭 대단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달력 한쪽 귀퉁이도 괜찮고 휴대폰 메모장도 충분합니다. 왼발 조금 차가움. 오늘은 덜 저렸음. 그 정도면 돼요. 몸의 변화는 기억보다 기록에 더 오래 남거든요. 정옥 씨의 공책이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그 짧은 메모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신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아직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두 발을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몸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내일도 함께 하자는 신호입니다. 이 자리는 내일도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이 듣고 싶을 때 저도 여기 있을게요.